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권과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계 관리 계획안 및 조례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먼저 심사한 후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교육청 화재 대피용 방역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을 10분 이내에 하고 결의 답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권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감사 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서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의 또는 시정 요구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울산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2쪽에서 3쪽입니다. 감사 대상 기간 및 출석 요구 공무원과 기간별 감사 일정 등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주요 감사 사항은 감사 대상 기간 중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예산 집행 상황 등이며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합니다. 5쪽 감사 진행 순서 및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지난해 대비 15건 증가한 총 330건으로 예산 집행 현황, 주요 교육정책 추진 상황, 서면 질의, 자료 제출 요구 등의 의정활동 사항을 반영한 공통 요구자료 21건 및 부서별 요구자료 309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요구자료 목록은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서면 질의 등 각종 의정활동 내용과 요구하신 감사 요구 자료 등을 모아서 작성한 것이나 추가나 삭제 등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획서 안에 대해 수정, 보완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권성규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11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화재 대피용 방역 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권성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11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화재 대피용 방역 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원,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화재 대피용 방역 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 화재 대피용 방역 물품의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 화재 대피용 방역 물품의 사용에 관한 홍보 및 교육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화재 대피용 방역 물품 그리고 그 구입에 필요한 비용 등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2 제1항에 따라 23년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쳤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근거 법규 및 참고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일정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화재 대피용 방역 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보고서 1조 검토 경과, 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규, 참고 사항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원,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화재 대피용 방역 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울산 소방본부에서 제공하는 2022년도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화재는 총 923건 발생하고 사상자도 94명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화재 건수 121건, 사상자는 26명이 늘어나는 등 화재 대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서는 최근 10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 원인으로 연기, 유독가스 흡입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등 화재 상황에서 연기, 유독가스 흡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피용 방역 물품의 구비와 관련 교육의 실시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학교 현장의 방역 물품 구비와 교육 실시를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를 대비해 학생들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자치법규 위반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청에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방역 물품 사용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 대피 시에 시간이 낭비되거나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먼저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권순용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권순용 의원님께 검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화재 상황에 직면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숙형 학교에 화재 대피 시 사용할 수 있는 방역 마스크를 지원해오고 있으나 본조례 제정으로 방역 물품 지원 및 교육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한 행정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안동 의원님. 예, 권순경 의원님, 정말 필요한 조례를 시기적절하게 제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화재로부터 우리가 여러 신체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를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대피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화재가 발생할 시 동선을 또 최적화해서 빨리 대피시키는 부분들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역 물품 비치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안정감도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거 구의원 활동을 할 때 제가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적이 있었는데 거의 화재가 발생할 때 사망이 발생하는 이유는 유독가스로 인한 사망 건수가 거의 태반입니다. 거의 70% 이상, 80% 이상이 거의 유독가스에 의한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방역 물품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유치원이나 저학년이나 특수학교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적응이나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방역 마스크나 방역 물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쉽게 우리가 착용할 수 있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채워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좋은 조례들이 사문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또한 가지고 있고요. 이 대표 발의하신 분들이나 그 우리가 발의에 찬성하신 의원님들도 다 신경을 써야 되지만 우리 해당 부서에서 신경을 안 쓰면 결국은 이 부분이 사문화될 수밖에 없는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좀 더 내실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 해당 과에 계신 박봉국 과장님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이신 김명환 국장님 의지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봉국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화재 대비해서 모든 학교에 지금 화재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화재 경보기 작동 방법을 매년 저희들이 당직 근무자라든가 교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기숙형 학교에는 전국 최초로 그 천정에 화재가 발생 시 그 물이 나오는 갑자기 그게 생겨서 그런 장치를 다 설치하고 있고, 또 2022년부터 저희들이 그 기숙형 학교에 처음으로 1인 1매씩 매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조례가 제정이 시행이 되면은 어떤 반지하 교실이라든가
또 창문 대피가 그 어려운 어떤 그런 교실들이 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직접 또 챙겨보고, 또 단위학교의 안전관리비가 200만 원 플러스 급당 저희들 5만 원씩 포괄적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어떤 이런 방역 물품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 공고를 좀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지금 현재 안전체험관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모든 학생들에게 1회 이상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고 또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 지원이 그럼 200만 원 플러스 포괄이 뭐 5만 원까지 해서 205만 원인가요? 급당 한 교실당 그러면 205만 원이네요. 기본적으로 안전포괄 사업비는 방역 물품뿐만 아니라 다른 안전용품을 쓰는데 교당 200만 원씩 기본적으로 드리고 학교 규모에 따라서 급당 5만 원씩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한 학교에 200만 원에 예, 규모에 급당 따라서 그 교실별 5만 원씩 더 예. 플러스해서 드린다. 매년, 매달, 매년요. 이거 외에 또 지원이 됩니까? 예산 지원이? 지금 뭐 그 포괄적 안전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학교 교직원을 안전관리비로 그 200만 원씩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저희 과에서 포괄적 사업비로 한 4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학교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전 포괄 사업비가 꼭 방역 물품 구입으로 목적은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방역물품 비치를 하시려면 예산이 조금 더 수반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방역물품도 우리 내구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한에 맞춰서 계획을 잡아서 교체를 할 수 있는 예산의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국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예,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이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방역 물품을 그 기숙형 학교에만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이제 내부 연한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 학생 주간에 근무하는 학교 이렇게 학생의 경우에는 우리가 선생님들이 있고 또 그 전체적으로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포괄적으로만 지원을 하고 있고, 방역 물품을 이제 기숙형 학교에는 지원한 부분은 학생 대부분이 이제 사감위에는 학생들만 기숙사에 수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에 개인 지급이 필요하다 해서 거기까지만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번 그 조례 제정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교육 사업도 좀 더 내실화 있게 하고, 유아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제 우리 성인인 교사들이 지도가 더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다만 이제 방역 물품을 전체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은 전 학생들한테 물품을 구매해서 기숙형 학교와 같이 지원하는 부분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사용 연한 등도 고려를 해서 신중히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그 조례를 발의하신 권순용 의원님의 어떤 생각을 제가 유추해 보자면, 이 학생들, 전 학생들에게 이 방역 물품의 어떤 혜택이 돌아가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나요? 안전이란 부분이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도 않고, 이게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도 모르고 개인별로 그 부분들이 다 달라서, 누구는 연기를 좀 마셨지만 괜찮을 수가 있고, 누구는 조금 마셨는데도 건강에 이상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좀 확대해서 비치하는 게 우리 학생들이나 또 학부모,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저도 필요성은 동의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교실의 비치를 이제 일반 학교의 경우에는 교실의 비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거쳐서 네. 신중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쉽게 착용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역 물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기존에 나와 있는 우리 방역 마스크 같은 경우는 착용하기가 좀 힘든 것들도 많거든요. 가격 대비해서 가격도 좀 비싸고, 그러니까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이
주로 이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해서 조례가 잘 우리 학생들에게 잘 묻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 예,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이 화재의 삼육수가 연료, 산소, 그다음에 점화인데 학교 내에서는 뭐 특별하게 점화할 만한 이유는 천정안에 뭐 전기라든가 이런 합선에 의한 어떤 화재가 좀 주로 이루는데 최근 한 1, 2년 새 우리 관내 학교에서 화재 발생이 있었습니까? 안전정권과 박범국입니다. 한 5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보통 어떤 유형입니까? 급식실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하고 뭐 야간에 화장실의 팬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 보통 전기로 인한 화재 사고가 있고 과학 실험실에서 실험하다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사유를 쭉 들어보면 대부분이 직접 불을 사용하는 조리실이라든가 또는 천장 내에 있는 팬에서 과일로 해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된다라든가 또는 실험을 하면서 화기를 부분적으로 사용해서 또 이렇게 직업 부주의로서 발생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내의 어떤 화재는 좀 극히 좀 제한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어린 애들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행여나 잘못되면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소방 관련 많은 것을 비치하고 또 가할 정도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아까 얘기했던 방염 뭐 여러 가지 방염 물질 소화전, 소화기, 비상등, 유도등, 방염 마스크 이런 일련의 화재 대피용 그런 부분에서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좀 단디해야 되겠다. 점검도 단디하고 새로 뭐 자꾸 갖다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비치하고 난 뒤에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또 사용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안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더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총괄사님 전체적으로 1년에 화재 예방 관련 교육과 또 우리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면은 동조로 제3조에 어떤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라고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조례 실행되면은 그 위임된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관리 방안들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시면 더 이상 기다리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1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화재 대피용 방염 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가 없습니까? 예, 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부서 교체 등 다른 안건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12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강대길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대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께
의원님께 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12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 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학교장이 유지 관리해야 하는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체육관 실내 청소, 공기 정화 설비 및 냉난방기 등의 주기적인 관리 점검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2조 제2호에서 학교 실내 공기질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고 7조 2에서 학교 시설의 공기질 유지 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울산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제22조 2 제1항에 따라서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쳤으나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과 근거 법규 및 참고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보고서 1 검토 경과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규 참고 사항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학교장이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체육관의 실내 청소, 공기 정화 설비 및 냉난방기 등의 주기적인 관리 점검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2호는 학교 실내 공기질을 정의함에 있어 관리 대상인 교사를 체육관, 급식소 등을 포함하는 학교 시설로 변경하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을 따르고 학교의 모든 시설이 학생들이 생활하는 장소이므로 이견은 없다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 제7조의 2는 신설 조항으로 학교 시설과 공기 정화 설비, 냉난방기 등의 청결과 유지 관리를 규정하였고 특히 체육관은 높은 천장고로 인해 청소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청소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학부모들이 교육청과 학교의 공기질 관리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청에서는 청소 전문 용역 지원 방법 등에 있어서는 예산 교부, 계약 방식, 지원 시기 등 다각도로 검토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항상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강대길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내부적 협의와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강대길 의원님께 검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학교장이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체육관 실내 청소, 공기 정화 설비 및 냉난방기의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매년 학교 환경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편안한 교육 환경을 도모하고 동시에 학교 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청과 학교는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원활한 학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상철 교육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천병현 부위원장님. 예. 예, 반갑습니다. 먼저 그 강계결 의원님의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유지 관리에 관한 그 조례를 다시 또 손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그 조례안에 보면 현재 학교 실내 공기 질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했었고 이제 학교 시설로 이제 변경하는 거로 조례가 나옵니다만은 현재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현재 학교 실내 공기의 그 질의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입니다. 지금은 그 실내 전체 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내만 이제 대상이고 이제 체육관하고 그 외에 이제 지역 학교 모든 시설로 이제 범위가 넓어지는 거로 아는데요. 현재는 그러면 뭐 위탁업체에서 뭐 운행하는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현재는 그 체육관에 공기 순환기로 일단 6억 4천이 지급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이제 학교 시설 확대했을 경우에 위탁 업체를 줬을 경우에는 그 청소 비용하고 해서 한 23억 8천 정도를 추계를 해주셨던데 한 4배 정도가 지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건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예. 예. 우리 과장님 오늘 9월 1일자로 지금 발령을 받아오셔가지고 아직 지금 현재 일부 학교에 그 강당에 공기 정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일부 학교. 그 학교들 기준으로 해서 지금 기존 그 납품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한 3년간 내년에 일부 학교를 그 설치한 이후에 그 학교의 반응이라든지 공기질 개선 여부를 판단해서 그 속도는 좀 조절해서 할 생각이고 그 가격은 지금 기존 그 시제품을 기준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도 민원을 받아보긴 했는데 이게 지금 일부의 그 체육관 공기 순환기가 일부 학교에 배치됐다는 부분도 조금 그동안 조금 소홀했다는 부분이 드네요. 지금 학교별로 뭐 2배 정도 이제 증가를 할 거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 또 위탁업체의 그 위탁 그 청소하는 부분도 지금 뭐 프로그램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청소 전문 업체에 그 선정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체육관에 정말 위에 천정에 그 먼지 쌓여가지고 뭐 커튼이고 뭐고 이런 부분을 저희도 민원을 다 받아봤습니다만 강재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그 학교 실내 뭐 공기도 중요하지만 정말 애들 학생들이 뛰어노는 뭐 하루 종일 뛰어노는 그런 체육관이나 그 주위의 시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또 모색은 하시겠지만 이게 그 관리 시스템이 지금 현재로 학교 공기 질을 위한 그 관리 시스템이 어느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이제 학교 교실 안은 1년에 제가 알기로는 2번 그 전문 업체가 와서 공기질 검사를 합니다. 용역을 해서 하는데 이제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학교에서만 판단하기로 공기 질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실내 청소를 청결하게 하는 주로 먼지 같은 그런 부분, 실내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먼저 우선적으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하고 또 외부 공기라는 게 우리 뭐 학교에서 어떻게 한다고 뭐 울산의 공기질 자체가 개선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공기청정기가 지금 교실마다 들어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들어있고
실내 청소를 좀 강화하고 또 체육관 부분도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보면 일부 학교 선생님들은 공기 정화 장치가 지금 매립형이 아니고 이렇게 좀 이렇게 외관상 부착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또 학교에서는 좀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단 올해 시행을 해보고 그 내년 또 사업 방향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안정적으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일부의 그 학교장에 그 의지가 굉장히 좀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학교장에 그 뭐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교육청에 얘기해서 빨리 이거를 뭐 수선하든지 아니면 청소를 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빨리 좀 된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그냥 조금 방치해 두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년에 몇 번이라도 교육청에서 이게 학교 규칙으로 학교 좀 정화 운동이나 아니면 청소 부분 이런 것도 한 번 더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 아니면 시정할 부분,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뭐 위탁 업체가 들어오겠지만 그런 부분을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겠다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아니. 예, 강대길 위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는 특히나 공기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외부 활동이 좀 자제를 하고 있는 요즘에 공기질 실내 공기질 개선이라는 부분들은 거의 트렌드화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법상 공기청정기나 순환기 설치가 되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점검이나 청소 자체가 1, 2개월마다 하게끔 되어 있고, 필터 교체는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필터 교체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지금 우리 실태 파악이나 이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좀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안대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부의 공기 정화기나 유지 관리 업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물 같은 경우에도 매달, 또 공기 정화기 필터는 뭐 분기별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학교에 대장이 있고 매년 매달 또 분기별로 시스템을 하고 있고, 우리 지원청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특정한 학교들을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학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모든 학교를 매년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침에는 하게끔 돼 있잖아요. 청에 들어갑니다. 매년 청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매년 하고 있으면 이 지침대로 하는 학교들이 답니까? 다란 뜻은 어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교육부의 지침대로 다 이행하고 있나요? 전 학교마다? 아마 전체 다 이행하고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점검을 좀 네,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기 순환기 설치 지금 우리 체육관에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잖아요. 네. 그죠? 그 부분 외에 우리가 지금 공기 순환기 설치라는 부분 자체가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그 공기 순환기 설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창문을 열어서 공기 순환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특정 시기에는 미세먼지가 좀 많이 발생하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기 순환기의 설치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체육관 외에 공기 순환기 설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체육관 아닌 기존 교실에는 이미 한 3, 4년 전부터 공기 정화 장치가 이미 다 설치가 돼 있고, 최근 코로나 때문에 가동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아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가동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 이제 좀 빠져 있었던 부분이 이제 실내 체육관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교실과 체육관 안에 실내 공기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공기 순환 장치가 각 교실별로 다 설치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도서관하고 급식실도 다 돼 있는 거죠? 도서관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네. 급식실도. 급식실에는 지금 그 체육관에 있는 그런 대형은 아니지만 교실에 있는 그런 지금 우리 임대로 하고 있는 공기 정화 장치가 다 공기 정화 장치 그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설치되어 있는. 우리 지금 교실에 있는 것은 우리 가정용 같은 그런 그 필터로 공기청정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공기 순환기. 지금 우리 체육관에 설치하는 공기 순환기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땐 공기청정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이제 담당 사무관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네. 사무관님 좀 답변 좀. 저 앞으로 나와서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 보건팀장 서보순입니다. 네, 방금 안대령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2018년부터 미세먼지 관련한 법령들이 만들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기정화장치라는 이름으로 전체 교실을 대상으로 이제 설치를 하게끔 법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정화장치라는 큰 개념을 가지고요. 그 안에서 이제 각자 있는 메커니즘에 따라서 조금씩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대령 의원님 말씀하시는 공기순환기라는 명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있는데, 공기순환기의 개념은 말 그대로 바깥의 공기와 안쪽의 공기를 이제 순환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보면 그게 이제 조금 큰 의미를 가지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공기 정화 장치가 사실은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기 정화 장치는 실제 그 기계적인 환기를 이용해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요 방에도 위에 있는 공기 조화 장치를 포함해서 이게 아주 큰 의미를 가지는 그런 내용이라서, 일단 저희가 이제 우리 학교 교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환기는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실제로 바깥의 공기가 좋을 때는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 공기 정화 장치의 개념을 이렇게 가동을 하지 않아도 괜찮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부 시기에 특히 이제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그 봄철이라든지 이런 일부 시기에는 사실 바깥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일반 자연 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기순환 장치와 공기정화 장치의 개념이 학교 교실에 맞는 것들이 잘 없었기 때문에 공기정화 장치, 공기순환 장치의 기본 개념은 학교 교실의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사실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사용하는 오염물질이 만들어지는 공간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을 주로 사용해서 요걸 가지고 이제 학교 교실에 운용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안 맞는 부분이 잘 있어서 범정부 차원에서 교육부와 과학정보기술통신부 연합을 해서 지금 5년간 전체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크게 이제 관계되는 제일 큰 게 이제 학교에 맞는 공기 정화 장치 개발까지도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 때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가장 현재로서는 이제 검증이 되어 있는 공기청정기를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실에는 특별교실 포함해서 모든 교실에는 공기청정기가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추가적인 거로 올해 처음으로 이제 큰 공간인 체육관 부분부터 이제 조금씩 확대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거기에 따른 용역이 나와서 거기에 개선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걸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그러면 다시도 교육청도 마찬가지라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가장 학교에 적합한 그런 공기정화 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면 실제 그 개발을 가지고 또 시제품 생산까지도 하게 된다면 실제 이제 내년에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개념이라서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한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공기청정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면서 바깥이 안 좋을 때는 문을 닫고서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미세먼지를 이제 제거를 하고요. 바깥이 좋을 때는 당연히 자연
그 환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청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인간이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그런 오염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저희가 이제 산업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서 오염 물질을 발생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맞춰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공기 정화 장치의 개발이 뭐 이루어져서 그 부분들이 최적화 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제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기청정기의 한계성은 분명히 우리 말씀하신 우리 팀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한계성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매뉴얼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가 일부 시기가 아니라 이제 연중이죠. 연중이라 봐야죠. 근데 좀 더 과하냐 덜하냐 이 차이지 연중이라 봐야 돼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또 매뉴얼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공기 실내질 개선이란 부분이 시대적인 흐름이고 시류이기 때문에 또 교실이나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이용하는 공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고 얘기할 건 좀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12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부서 교체 등 다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13호 울산광역교육청 난독학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광대길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강대길 의원입니다. 늘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13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난독학생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난독 및 난독학생에 대한 용어를 재정의하여서 그 뜻과 지원 대상 학생을 명확히 하고 지원 사업의 범위 확대와 불필요한 조항 등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로 정비를 했습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2조에서 난독과 난독 학생에 대한 정의를 다시 명확히 하였고 제4조에서 지원 계획 수립을 좀 더 구체화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7조까지는 불필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는 지원 사업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울산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제22조 2 1항에 따라서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절차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과
근거 법규 및 참고 자료는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보고서, 검토 경과,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규, 참고 사항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난독 및 난독 학생에 대한 용어를 재정의하여 그 뜻과 지원 대상 학생을 명확히 하고 지원 사업의 범위의 확대와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호의 난독의 정의에 대해서는 법적 및 학술적으로 통일된 정의가 없어 공신력 있는 한국난독정협회의 정의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정의하였으며 또한 제2호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본 조례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별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본 조례안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난독 학생의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조례안 제4조 및 제8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지원 사업도 확대하는 등 개정안 전반적으로 난독 학생 지원에 보다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입법 조치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위원회 규정 삭제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교육환경지원조례에 따른 기초학력보장위원회에서 난독학생 지원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 성격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보장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있어 난독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강대길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부적 협의와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강대길 의원님께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 및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난독 학생을 명확히 정의하고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실효성 있는 조례로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존에도 난독과 난독 현상 학생 현황 파악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본 개정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난독 학생을 위한 정책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개정 조례의 적용과 함께 우리 교육청은 난독 및 난독 현상 학생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촘촘한 진단을 통해 발견하고 개별 맞춤 지원을 통하여 모든 학생의 기초 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철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원번호 제313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각일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세심하게 집행하여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9월 6일부터 7일에 울산, 서울, 롯데복지재단 등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11일에는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조례안 3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